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의 굉장히 기초적인 기능들에 대해서 소개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노 같은 경우는 이 소프트웨어가 가지고 있는 명령어가 정말 많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명령어만 안다면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동 방식도 굉장히 다양하고 예를 들어서 건볼. 건볼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 여러 프로그램에서 다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 프로그램을 마스터해두면 뭐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할 때도 편안하다. 건볼이라고 해서 이동하기 쉽게 그냥 드래그하고 클릭하고 이런 것만으로도 수치도 입력해서 변형을 해줄 수 있는 이런 이동 기능도 있고요. 그 외에도 그냥 기본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move라는 명령어를 사용해서 이동을 시키는 것도 당연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다양한 이동 기능, 그리고 다양한 명령어, 엄청나게 방대한 기능과 플러그인을 설치할 수 있는 그래서 사용도가 높고 굉장히 유연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 하지만 반대로 생각해 보면 명령어가 너무 많고 기능이 많기 때문에 배우기가 좀 까다로울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라이노 처음 시작할 때 어떻게 하면 좋은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딱히 처음 열었을 때 따로 해줘야 되는 설정이라는 거는 크게 없어요. 일단 열고 나면 거의 이런 모습이 기본적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위에 보시면 이제 스탠다드부터 시작해서 이 아이콘마다 명령어가 다 존재하고 그 안에서도 명령어가 2개, 3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명령어가 될 수 있는 기능들이다 생각해 주시면 되고 그렇다고 이걸 다 알아야 하는 건 아닙니다. 그 기능이 있다는 걸 알고 그 기능을 써야 되는 순간이 왔을 때 그 기능을 찾기만 해도 괜찮아요. 그렇지만 자주 사용하는 기능이라면 당연히 쇼트컷을 만들어서 또 사용하게 되겠죠. 쇼트컷 설정하는 방법부터 간단히 알려드릴게요. 톱니바퀴 보이시죠? 톱니바퀴를 여기 스탠다드 톱니바퀴에서 찾아주시면 되고 또는 커맨드에 옵션스라고 입력을 해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클릭을 해서 보시면 뭐 엄청나게 많은 설정이 있는데 여기서 크게 조절하게 되는 거는 이 유닛이랑 그 다음에 엘리어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단축키 얘기를 하고 있었죠. 단축키를 여기서는 엘리어스라고 많이 부르는데 엘리어시스 여기 들어가 주셔서 보시면 단축키들이 설정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제가 계속 추가를 하다 보니까 점점 많아져 버렸는데 기본적으로는 뭐 한 이 정도 한 페이지 정도 채울 수 있는 정도가 되고 사용하다 보면 이렇게 늘어나게 됩니다. 추가하고 싶다. 그럼 new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내가 넣을 단축키 dd라든지 이렇게 넣어주시고 그 후에다가 커맨드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커맨드가 뭐 make box다 이러면은 여기다가 make box 뭐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OK 눌러주면 바로 적용이 됩니다. 이게 아주 기본적인 단축키를 설정하는 방법이고 단축키는 정말 방대하고 본인이 이 기능이 필요해서 쓰다가 이거 너무 자주 쓴다. 단축키 이걸로 만들어야지 하면서 계속 단축키를 쌓아나가는 것도 좋습니다. 또는 그 단축키를 전부 설명해주는 강의 같은 것들을 찾아보셔도 좋고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서 익히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이것도 스케치업이나 다른 프로그램들도 마찬가지인데 플러그인을 설치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바가 따로 나오게 됩니다. 이거는 원하는 위치에 이렇게 드래그 앤 드롭해서 놓고 사용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측 탭을 한번 살펴볼게요. 레이어가 있고 디스플레이, 네임드 뷰, 태양, 프로퍼티 저는 이거를 기본 설정으로 해서 항상 작업을 하고 있고 이 5개 이외에는 거의 사용을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오른쪽 끝에 여기 작은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디스플레이, 레이어, 네임드 뷰, 프로퍼티스, 선 이렇게 선택을 해준 건데 내가 뭐 텍스처, 그러니까 재질을 자주 바꾸고 그런다. 그러면 텍스처를 선택해 주셔도 되고 또는 매테리얼 탭을 눌러주셔도 됩니다. 기본적으로는 아마 뭐 헬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은 정말 사용하는 일이 없거든요. 다 꺼버리고 저와 비슷한 설정으로 해서 사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스케치업과 조금 다른 점인데 스케치업도 레이어 정리를 해주면 너무 좋지만 스케치업은 그렇게 레이어 정리를 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스케치업에서 지원해주진 않아요. 막 레이어별로 선택해서 레이어별로 한 번에 뭐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크게 지원해주지 않는데 라이노 같은 경우는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을 레이어와 함께 다룰 수가 있습니다. 재질을 넣을 때나 뭐 선 굵기를 조정한다던가 뭐 다양한 기능들을 다 이 레이어와 함께 병행을 해줄 수가 있기 때문에 레이어는 기본적으로는 디폴트로 되어 있고요. 내가 새로운 레이어를 추가하고 싶다. 그럼 New 레이어 눌러서 여기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숫자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뭐 01번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재질명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벽돌을 많이 쓸 거다. 그럼 뭐 브릭 이렇게 써도 되고 근데 한글로 입력을 잘 안 하게 되는 이유는 이 명령어를 인식하지 못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라인을 제가 L로 설정을 해놨거든요. L을 폴리라인으로 설정해 놨는데 L을 누르면 이렇게 라인을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글 키를 눌러놓고 L을 눌러버리면 2가 쳐지죠. 이 2가 나오면서 단축키가 작동을 안 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리라인을 통해서 라인을 하나 그렸고 레이어도 하나 만들었죠. 이 폴리라인의 레이어를 바꾸고 싶으면 여기 브릭 탭에 가셔서 우클릭하고 체인지 오브젝트 레이어를 해주시면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 제가 재빠르게 색깔을 바꿨는데 여기 클릭을 하고 색깔을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색깔은 이렇게 눈에 확 띄는 색깔이 좋아요. 노란색이라든지 파란색이라든지 뭐 핑크색이라는 게 좋지만 노란색은 사용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노란색은 이렇게 선택을 했을 때 모든 개체가 노란색으로 변하게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이 설정도 바꿀 수 있지만 굳이 바꾸진 않는 설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파란색 같은 걸 해놓는다. 그럼 파란색이다가 클릭을 하면 노란색이 되겠죠. 노란색을 해놓으면 노란색에서 노란색으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알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방금 폴리라인이라는 명명을 알려드렸죠. 폴리라인의 명명을 하는 거는 라인과는 좀 다른 명명입니다. 라인이라는 명명어도 있어요. 라인은 하나를 그리면 끝나죠. 근데 폴리라인 같은 경우는 하나를 그리고 이 다중선이기 때문에 계속 그릴 수가 있습니다. 계속 그리다가 다시 처음 시작점으로 돌아가면 이렇게 닫힌 선을 그려줄 수가 있죠. 이 닫힌 선도 클릭을 해주시면은 여기 클로즈드 커브라고 나오죠. 말 그대로 닫힌 선이라고 알려줍니다. 얘를 클릭하면 오픈 커브라고 알려주죠. 이게 어떤 걸 선택하든지 라이노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알려주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편리한 점이에요. 내가 이걸로 이제 직육면체를 만들 건데 이게 닫힌 선이 아니라면 직육면체가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겠죠. 닫힌 선이 아니라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렇게 생긴 선이었던 거예요. 사실 여기가 끊겨 있던 거죠. 끊겨 있으면 완벽한 입체가 될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클릭만 해서 알려준다. 오픈 커브. 여기서 오픈 커브일 때는 클로즈 커브라는 명령을 또 써주시면 이 끝점과 끝점을 연결해 줍니다. 우리가 실수로 이 오픈 커브를 만들어 버렸을 때는 클로즈 커브를 써서 쉽게 닫아줄 수가 있다. 사실 이렇게 하나하나 설명하면 명령어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설명해 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런 기능도 있다. 클로즈 커브도 있고 또는 오픈 커브도 있고 오픈 커브를 하는 걸 알려줄 수 있는 기능도 있고 또는 셀렉트라는 기능을 써서 셀하고 입력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기능들이 나오는데 여기 셀 오픈 커브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열려있는 이 선만 선택을 해주는 거예요. 셀 클로즈 커브를 해주시면 진 선만 선택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기능이 정말 많습니다. 아까 셀이라는 걸로 시작하는 명령어만 이렇게 한 페이지 이상 쫙 나오는 게 보이시죠? 이것처럼 명령어가 많아서 장점이자 배우기가 어렵다 단점이 되는 거죠. 그다음 이걸로 입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입체는 익스트루드라는 거를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익스트루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엄청나게 많이 있죠. 이 중에 여기는 우리가 선택한 건 뭐였죠? 커브였죠. 커브니까 익스트루드 커브를 사용해 줄 겁니다. 익스트루드 커브를 해주시면 이렇게 쭉 올라오게 되는데 라이노에서 조금 또 장단점인데 내부에 옵션이 많습니다. 사실 사용을 많이 하게 되면 정말 장점이죠. 보시면 아웃풋, 서페이스로 갈 거냐, 방향은 어디로 갈 거냐, 양쪽으로 보낼 거냐, 솔리드, 그러니까 이게 닫힌 면으로만 끝낼 거냐, 아니면 이렇게 열린 것으로 끝낼 거냐. 그다음에 뭐 딜리트 인풋이라고 하는 거는 박스를 만들고 자동으로 지워버리게 만들 거냐 아니냐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닫힌 솔리드를 만들고 싶죠. 솔리드는 yes를 해주시면 되고 다른 설정은 그냥 두시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클릭 해주시면 바로 솔리드한 직육면체를 하나 만들 수가 있죠. 라이노는 이렇게 면을 하나 만들고 육면체를 하나 만들고 나면은 클릭을 했을 때 익스트루션 이라고도 나오고요. 또는 폴리서피스라는 말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가지고 복사를 한번 해보면 좋겠죠? 카피를 해볼게요. 카피 명령어 넣어주시고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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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또는 하단에 건볼 기능이 있어요. 건볼 기능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면 활성화가 바로 된 겁니다. 활성화를 하고 개체를 눌러주시면 이 개체의 중심에 건볼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 드래그해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드래그 할 때 키보드에 Alt를 누르고 드래그를 해주시면 복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얘네를 클릭을 다중으로 할 때는 Shift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세 개를 눌러서 브릭 탭으로 레이어를 바꿔볼게요. 그럼 이렇게 파랗게 레이어가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죠. 마찬가지로 또 이렇게 어느 정도 작업이 되면 그룹을 꼭 지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룹 지어주시면 이제 다음부터는 클릭할 때 한 번에 클릭이 되고요. 그룹을 해제하고 싶다. 그러면 그룹의 반대 명령어 ongroup이라는 게 있습니다.
언그룹을 해주시면 다시 그룹이 해체가 되고, 여기서 나는 이 면 하나만 가지고 또 작업을 해야 된다. 그럴 때는 익스플로드라는 명령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폴리서페이스이자 익스트루전인 이 개체를 파괴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면 따로 다 분리가 되는 거죠. 지금 단지 이런 육면체 하나 만드는 걸 알려드리고 기본적인 설정만 알려드렸는데도 머리가 좀 복잡하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도 따라하면서 몇 번 연습을 해보시다 보면은 정말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이런 기본적인 기능들이 이제 숙달이 되다 보면은 이제 추후에 다른 명령어 또 다른 기능 계속해서 배우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이런 기초적인 내용을 또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